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무비와 인생.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 얘기를 통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다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어떤 특정 영화를 정해서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좀 다른 테마로 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출발하시죠. 자,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영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영화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이제 영화관을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 네, 이때 이제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제가 사는 곳 그 도시에 그 이본 동시 상영관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본 동시 상영관은 이제 여기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극장이 좀 작죠. 뭐 지금 같은 이제 CGV는 이제 어떤 롯데시네마 같은 큰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이 아니라 정말 영화 한 편 아니면 두 편 이 정도 이제 상영하는 작은 극장의 이제 그런 대부분이 그런 작은 극장이었죠. 좀 큰 극장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한 편의 영화밖에 상영이 안 됐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자기가 봤던 영화를 다시 보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의 영화 이제 매니아의 요구를 이제 잘 캐치해서 이렇게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두 개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영화 끝나면 B를 상영하고 B가 끝나면 A를 상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영화이기 때문에 네, 금액을 이제 많이 안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와 이제 5학년, 6학년 시절에는 이분 동시 상영관이 입장 요금이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500원 이 동전을 진짜 주면 이게 영화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영화 하나가 이제 한 2시간이니까 영화 두 편을 보고 나면 4시간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거의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 혼자 이렇게 500원 하나 들고 이제 이문 동시 상영관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집에 오면은 한 5시, 6시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네, 누나들이나 이제 부모님한테 오늘 본 영화 막 얘기하고 했던 그런 어떤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을 저는 영화와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랑 친해지게 됐어요.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딱 기억나는 영화가 이제 요 007 Never Say Never Again입니다. 예, 션 코네리가 주연하는 이제 하고 킴 베신저가 이게 나오는 그 007 영화였는데 뭐 스토리는 뭐 뻔하죠. 뭐 스파이 뭐 소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뭐 다시 살아나와서 악당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본드걸이라고 하죠. 그 본드걸과 이제 사랑에 빠지고 뭐 끝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악당은 또 굉장한 또 막 신기술 뭐 이상한 거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1983년도 개봉인데 이번 동시 상영관이니까 좀 많이 지나서 제 생각에는 1980년대 후반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영화는 이 에일리언입니다. 이 에일리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정말 아직까지도 지금 이 에일리언 영화는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 이때 1986년도에 이제 개봉했던 에일리언 2는 그 시고니 위버가 정말 전 세계적인 이제 스타가 되게끔 만들어준 영화죠.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네이터, 아바타,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의 감독, 유명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SF 영화가 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여전사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얻었죠. 이제 보면 이 포스터가 되게 옛날 포스터가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이게 영화 포스터인지 무슨 신문인지 모를 정도로 막 텍스트가 많죠. 재밌는 거 보면은 뭐 이게 이것은 우주 전쟁이다.
당신은 이 공포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여자람보, 시고니 위버가 구사하는 새 무기 10여 종. 여기 보면은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보면은 예, 초정밀 망원경, 뭐 전천후 구명정과 탐사선 이렇게 숨막히는 스릴인데 드릴과 예, 웅대한 스케일, 하이테크 새 무기와 풀 스피드 액션. 한자 예, 요즘 이렇게 한자를 보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 진짜 옛날 일이구나라고 느끼겠죠. 그 대형 영화를 뒤흔드는 굉음, 그만 사운드 좋다는 거죠. 박진감 넘치는 입체 음향. 이 영화에는 클라이막스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막 느낌표 팍팍 넣고 여기 느낌표 2개를 넣네요. 이 글자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촌스럽고 예, 재밌습니다. 우주에는 혼자서 못 가는 곳이 있다. 네, 이렇게 역사적 대로드쇼. 네, 역사가 막 등장하고 막 크리스마스 이제 엑스마스 이렇게.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포스트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고 이 에일리언 괴물이 정말 너무나 이제 무섭게 나왔죠. 어쨌든 정말 이때 당시에 이 정도 퀄리티의 SF 영화는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이게 말이 필요 없는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 되겠습니다. 1987년도에 한국에 개봉된 스타워즈 제 3편 제다이의 귀환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해리스 포드 나오죠. 예. 여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텍스트가 보면은 정의의 기사 제다이가 승리의 광선검을 번쩍이며 돌아왔다. 제다이를 만나는 날이 바로 내 생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스타워즈의 완결편 아니죠. 그리고 보면 재밌는 게 이 포스트에 영화 상영 시간표랑 금액이 나와 있어요. 중고생 2,500원, 국민학생 2,000원, 일반 3,000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 가족의 피서 영화. 예, 극장에서 피서를 보내라 이거죠. 예, 하여튼 돌비 스테레오가 이때 당시에도 있었네요. 예, 국민학생 관람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화가 뭘까요? 예, 프레데터. 야,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정말 일단 그 피트니스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얼굴을 알린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몸이 좋으니까 이제 영화의 이제 액션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된 게 이제 요 프레데터가 되겠습니다. 이 프레데터도 에이리언과 못지않게 정말 시리즈가 많이 나왔고 외계에서 이제 이 정말 온갖 신무기와 정말 큰 어떤 자기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투명 기술, 과학 기술을 이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제 프레데터라는 캐릭터가 이제 전 세상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예, 존 맥티아난 감독. 예, 이 감독이 그 다이하드란 영화를 정말 그 연출했던 감독인데 정말 액션 영화로서 정말 너무 재미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떤 정글에서 어떤 특수인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프레데터를 만나서 다른 동료 대원들은 다 죽고 이제 이 주인공 아놀드 슈왈츠네거만 살아남고 네, 결국 이제 그 프레데터를 죽이고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 되겠죠. 예, 또 텍스트를 보면 초강력 예, 슈바제네거 네, 임무 수행 중 느낌표. 그 다음에 세계가 프레데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휩싸인다. 예. 지구상에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일찍이가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느낌표. 그래서 하여튼 보면 재밌습니다. 단성사, 이 영화 출판사가 아니고 극장 이름이 단성사입니다. 종로에 있었는데 없어졌죠 지금은. 네, 프레데터. 네, 우레메 우리 심영래 아저씨 정말 어떤 한국 영화에 큰 획을 그으셨죠. 이 우레메라는 영화로. 우레메가 아마 6탄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나온 이제 우레메인데 우레메 1탄이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2편, 3편, 5편 계속 나왔죠. 정말 이 우레메의 이 복장 정말 든든한 우리 심영래 형님
감독 김청기. 네. 우주에서 온 외계 3위는 가공할 초능력으로 지구의 평화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네. 이 외계 3위만 세 명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좀 낯익은 개그맨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레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여름 방학 때 이제 이거 상영을 했는데,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어머니가 시험 이게 학습지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학습지를 안 풀고 쌓아놓으니까, 너 학습지 이거 다 안 풀면은 영안 보여줘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영화를 본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다음 이제 198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고,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쇠라는 영화인데, 일단 이거는 성인 영화죠. 성인 영화인데, 워낙 이제 이때 당시에 이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벽에 전봇대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포스터가. 그래서 뭐 철이 들기 전이었지만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는 이제 알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그때 고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뭐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봤지? 이제 어른들 보는 영화인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저런 거는 좀 야한 영화니까 쟤는 어른들만 보는 영화다. 막 그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뭐 볼 시도는 안 했죠. 그리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영화가 정말 너무 진짜 사람들, 뭐 어른들이 좋아했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텍스트 보면 되게 큰 소리가 난다. 이제 삼척 동자도 다 알이라고 해서 그 소문, 느낌표. 옥녀와 강세가 또 만납니다. 예. 병광쇠, SOE.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소문은 더 그저 온 세상을 발칵 뒤흔든다. 장안의 여자들도 숨막히겠다야. 네. 정말 하여튼, 이 영화가 그 당시 인기가 많았다. 근데 난 안 봤다. 재밌는 게 88년도 추석 특선 프로래요. 명절 때 이거를 누구랑 같이 보아야 될지 약간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처녀 유혼, 왕조현 누나. 정말 그 왕조현, 씨가 귀신으로 나오는데, 그 미모가 너무 출중해 하여, 정말 이 서극 감독이 이제 캐스팅한 이 왕조현, 이 처녀 유혼으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이제 한국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은 또 이렇게 심쿵하게 만들었던 왕조현 누님의 주연 처녀 유혼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 5천년 신비의 판타스틱 로맨티시즘, 그리고 칼이란 얘기죠. 예, 환상모험에 온 전신이 휘감긴데요. 예, 고스트 러버스, 황홀하고 숨가쁜 사랑은 늘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 하여튼 이 문구 만드는 사람들이 참 잘 문구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 있게. 네, 그래서 장구경이가 여기서 나오죠. 장구경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인데 숲속에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여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귀신의 먹이가 될 뻔하다가 이 왕조연이가 이제 이 장구경의 순수한 면을 보고 이제 살려주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인간 냄새가 안 나니까 숨을 찾다가 이제 물속 올라오니까 이제 왕조연이가 이제 자기 이제 귀신의 어떤 요게 우두머리가 냄새 맡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뽀뽀하면서 이제 물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아주 명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처녀 유혼 1987년. 이 홍콩 영화의 전성기. 홍콩이 영화가 그때 전성기였죠. 그래서 영웅 본색, 이 장구경, 그다음에 주윤발, 이 환상 콤비. 이 영웅 본색은 정말 남자들이 이제 지금 본 사람들은 다 막 정말 이 킬러의 어떤 멋진 어떤 카리스마에 다들 열광했죠. 그래서 이 영웅본색 이것도 이제 1편, 2편, 3편 시리즈 나왔고, 영웅본색을 또 따라하는 또 그런 어떤 홍콩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킬러가 어떤 폭력 조직을 대상으로 싸우는 이런 스토리 틀을 만든 좀 역사적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영웅본색 저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멋있고 정말 이 성냥개비 딱 물고 있는 이 주윤발 선글라스 딱 내려서 쓰는 이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때 정말 주윤발이가 너무 멋있게 나왔었어요. 영웅본색 1987년. 강시 영화 홍콩이 완전히 진짜 미쳤죠. 네, 천녀유혼, 영웅본색, 강시 시리즈도 정말 대박이 났죠, 한국에서. 이 강시 귀신, 이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발로 점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제 흡혈귀, 뱀파이어처럼 이렇게 목을 물면, 물린 사람도 강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크서클, 정말 판다가 울고 갈 정도로 이제, 이 다크서클이 이제 물리면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 까만 복장에 이제 염주 같은 목걸이. 이 아저씨가 되게 인기 많았죠. 그 강씨를 이제 잠들게 만드는 부적. 이마에 딱 붙이면 강씨가 못 움직이죠. 자고 있는 거죠. 그 실수 막 떼면 다시 일어나고. 예, 그 강씨 선생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이 강씨가 또 냄새나는 애는 안 물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게 정말 중국식 어떤 그런 코미디 연출이 정말 촌스러우면서 재밌었던 그런 강씨 영화였습니다. 근데 자꾸 너무 이제 아류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재미가 없었죠. 자, 그 다음 영화. Oh my love. 이 Unchanged Melody. 정말 너무나 유명한, Unchained Melody. 고스타 사랑과 영혼. 정말, 데미 무어하고, 남자 배우는 패트릭 스튜어트인가? 하여튼 이 데미 무어가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되겠습니다. 사랑과 영혼. 둘이 이제 부부인데 남자가 애인인가? 연인 사이인데 남자가 죽죠?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그 영혼이 돼서 그 자기 여자친구를 계속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모르죠. 영혼이니까 이제 자기 사랑하는 남자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포스터가 너무 야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가 너무 유명해서 하여튼 제가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미쳤냐고, 왜 이 성인영을 네가 왜 보냐. 그래서 되게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엄마 이거 야한 거 아니야. 포스터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야한 영 아니야. 그래서 제가 누나의 도움으로 간신히 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럼 보고 와 해가지고 봤는데 솔직히 좀 러브 스토리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저는 그냥 그런 영혼이 그게 이렇게 한다는 그 스토리가 재밌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과 영혼 1990년. 늑대와 춤을 이 학교에서 단체 영화 관람했던 이 영화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을 소풍 갔다 와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단체 영화 관람 이제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 소풍을 갔다 와서 집에 안 가고 친구들하고 여기 단체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늑대와 춤을. 이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또 배우가 됐죠. 그러니까 1991년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 이 한자를 참 그때 당시에도 많이 썼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상을 휩쓸면서 더 유명해져서 또 다시 재상영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느낌표. 이 영화 포스터 만든 사람들이 느낌표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Dances with Wolves.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 인디언들이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이 미국 아메리카 드림으로 어떤 그 사회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떤 역사적 어떤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늑대와 춤을 정말 감명 깊게 봤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역사적인 영화. 터미네이터 2. 아까 앞서 에일리언 2 감독을 맡았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또 이 메가폰을 잡고 만든 정말 그 터미네이터 시리의 어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정말 이 최고로 꼽는 터미네이터 2탄이 되겠습니다.
I'll be back 이런 유명한 이제 어떤 그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아노드 슈왈츠네거가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또 스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티천이라는 어떤 그 로봇이 나오죠. 그러니까 액체 로봇이죠. 그 총을 맞고도 다시 형상이 복원되는. 그리고 어떤 그 영화의 특수 효과, CG의 어떤 업그레이드, 한참 업그레이드 시킨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 1991년, 정말 친구들하고 정말 재미있게 봤었고요. 아, 이것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네, 원초적 본능, 베이직 인스팅크트. 이 샤론 스톤이 또 세계적인 또 이 배우가 됐죠. 이 영화를 통해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제 이 남자 배우로 나왔고, 그래서 이 원초적 본능도 이제 그 폴 베오벤 감독이 이제 연출했던. 뭐 스토리는 저는 이제 이때는 이제 못 보죠. 학생이니까. 당연히 봐서도 안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걸 한번 봤는데 별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대충 이제 어떤 야한 영화인데 어떤 스릴러를 가미해서 어떤 그 연출한 어떤 그런 스토리 틀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스릴러물의 그런 어떤 약간 추리 심리 영화를 이제 개척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원초적 본능이 패러디도 많죠, 되게. 하여튼 굉장히 지금도 우리 또 4, 50대 아저씨들 다 이제 또 기억하는 이 샤론 스톤의 그 다리 꼬는 장면, 명장면이죠. 형사들이 다 이제 막 취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인물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멍 때리고. 그래서 원초적 본능 1992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디가드. 휘트니 휴스턴 이 여자 주인공 나오고 케빈 코스트너, 아까 늑대와 춤을 그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로 나오죠. 그 유명 가수의 보디가드로 나오는데 정말 이 그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정말 엄청난 유명한 이 노래 OST를 이제 남겼죠. 이 보디가드. 그 Run to You라는 그 노래. 휘트니 휴스턴이 이제 가수로서 가수를 하다가 처음으로 영화 배우로 이제 이제 다시 나온 영화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때 좀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흑인 여성한 백인 남성의 러브 스토리. 이거는 조금 좀 껄끄럽다. 그래서 난 싫다. 뭐 이런 어떤 저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좀 부수적 좀 인종을 좀 차별적인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했다 해서 말이 좀 있었던 영화였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나 재밌게 봤고 그 OST도 너무 좋았고 휘트니 휴스턴의 그 어떤 노래 부르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정말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보디가드에 나온 휘트니 휴스턴의 그 노래를 많이 부르죠. 커버링을 하죠.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되겠습니다. 네, 1993년 주라기 공원. 정말 이 영화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했나?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죠. 그 주라기 공원. 그러니까 공룡의 DNA를 복원해가지고 공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이제 화석에 있는 그 공룡의 DNA를 이렇게 다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공룡이 다시 태어나고 그 공룡을 이제 어떤 섬에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 동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 구경 오는 것처럼 공룡을 구경하러 오는 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주라기 공원인데, 정말 그 공룡이 정말 살아있는 듯한 정말 어설픈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정말 정교하고 실사 같은, 정말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정말 그 어떤 능력과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주라기 공원 1993년. 자, 짐 캐리. 정말 대단한 배우죠. 정말 이 인상파의 어떤 대가. 정말 어떤 이 얼굴 표정으로 정말 온갖 그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연기를 하는 짐 캐리라는 정말 이 스타를 발굴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짐 캐리를 알리게 된 영화가 바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짐 캐리의 그 정말 그 능글능글하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그 어떤 표정 연기, 그리고 어떤 익살 유머, 이거는 정말 넘사벽이었죠. 그 어떤 그 이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그래서 정말 놀랐던
이 마스크. 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 네, 정말 레옹 외로운 킬러. 그리고 이제 가족을 잃고 가족을 복수하기 위해서 총을 잡은 그 나탈리 포트만을 전 세계에 알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장 르노가 이제 킬러 역을 맡았고 그 릭 베송이라는 이제 프랑스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제 감독을 맡았죠. 정말 그 레옹에 나오는 그 OST 중에서 어떤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쓸쓸하면서도 그 음악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래서 레옹 정말 그 레옹 2편도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이 영화가 또 대단한 거는 이렇게 킬러를 어떤 소재로 해서 주인공을 내세워서 만든 영화의 시초가 아닐까. 그래서 레옹이 이제 대박을 터뜨린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스토리로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예, 킬러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들이 아직도 나올 정도로 정말 전설적인 정말 이 킬러 외로운 킬러 외롭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킬러의 어떤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드는 그 영화를 개척한 정말 대단한 영화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6년은 왜 없냐? 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95년도까지 제가 일단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를 연도별로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영화와 함께 제가 이제 간직하고 있던 추억들 이런 것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추억은 다 갖고 계시죠? 나의 어떤 베스트 영화 그리고 나의 추억들 그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같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